자, 저희는요, 이분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네. 근한 3주간 시간대가 안 맞아서 세미나 때문에도 못 나오셨는데요. 맞아요. 우리 상승 요정 박지훈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노래를 했냐. 예. 세린메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린메이. 혹시나 음. 세린메이를 걱정해서, 그리고 연휴가 있잖아요, 지금. 그쵸. 저희가 5월 목요일 초에. 내일까지 하고 4월은 끝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또 정리할까? 5월은 좀 그렇잖아. 느낌이.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 그러니까 좀 꾸리꾸리하죠.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날씨도 좀 그런 거 같고요. 분위기는 뭐 방금 말씀하셨던 블룸에너지 같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게이트. 시게이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와 스토리지 관련된 ธี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놈의 오픈 AI가 오픈 AI. 뭔가 여전히 계속 발생되는 노이즈. 네. 근데 이거는 뭐 사라지지 않는 계속되는 노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닝에 대한 확실한 것들은 아직 오픈 AI가 담보해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은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4월의 시장이 생각보다 핫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매우 중요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마지막 파월 형님이 참석하는 연준 회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물론 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동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들이고 올해 연내 계속 동결은 페드 워치상 70% 이상이죠. 네. 그래서 올해는 금리나 없다. 그러면 언제 금리가 첫 번째 시도될 것이냐? 내년 뭐 여름, 가을 뭐 요 정도 상황입니다. 첫 금리 인하의 페드 워치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늘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이고 네. 또 중요한 건 내일 아마 오전에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 M7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 네. 공룡급들이 또 출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이나. 아마존, 뭐 마소, 그다음에 메타도 나오고 알파벳도 나오죠. 맞아요. 네, 이런 실적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오늘 사실 오픈 AI가 좀 노이즈를 발생시킨 것들이 캐펙스에 대한 지연이냐 아니면 계속 온고잉 할 것입니다라는 부분들이라든지 향후 다음 분기 어닝은 요 정도로 예상합니다라든지 우리가 좀 약간 움츠렸던 지금 투자자들은 4월은 좀 배부르거든. 조금 올랐어요. 미국도 네. 좀 올라왔고 엔비디아도 바닥에서 올라왔고 최근에 뭐 인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법 이 전통적인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좀 이 정도면 뭐 좀 팔자. 차익 실현? 차익 실현도 네. 하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6월에는 또 신규 또 IPO가 거대 공룡들이 또 즐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 패시브 추종 자금들이 계속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거대한 빅테크들 좀 팔아서 네. 그쪽으로 좀 쏠리는 수급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 시장을 완전 바닥 찍었다고 논할 수도 없어.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불편한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유가가 또 100을 넘었어. 맞아요. 맞네요. WTI 가. 유가가 100을 넘었어요. 그렇죠. 그럼 보면은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를 한다라고 네. 얘기는 했지만 이거 사실 증산 키워드거든. 그쵸. 그렇죠. 증산 키워드인데 유가는 오히려 내리지 않고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불편한 이 중동 정세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유가고 두 번째 불편한 거는 4.4%라는 그 허들 금리에 대한 부분들 10년물 국채 금리 이게 여전히 물론 뭐 바텀업은 좀 탄탄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4.3에서 4.4를 막 이런 흐름들만 나오면 야 이거 아직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은 시장이 좋았거든. 그럼 일단 불확실성을 딛고 주가가 올랐으니 조금 팔아보자. 그리고 아하.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에요. 그렇죠. 지출이 많습니다. 나갈 게 많네. 나갈 게 네. 많아요. 어린이날도 챙겨야 어버이날 되죠. 있죠.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또 노동절입니다. 맞아요. 노동절인데 또 다음 주에 또 샌드위치 휴가 딱 내면은 또 놀러 가야지. 황금 연휴를 또 즐길 수 있기 그렇네. 때문에 네. 써야죠. 어. 쓰려면 또 현금에 대한 확보 니즈도 있는 그런 오늘 꾸리꾸리한 그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또 내일 또 실적 발표 또 쇼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번에 쇼크 나오면 이거 변동성 굉장히 시간외로 급등하든지 급락하든지 네. 뭐 아니면 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리스크를 갖고 있어야 해. 좀 오늘 밤은 좀 발 쭉 뻗고 좀 잤으면 좋겠어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뭐 가는 말이 뭐 계속 간다라고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이 혼돈스러운 상황에도 주가 또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는 좀 오늘은 3% 아침에 투자도 안 보고 난 그냥 좀 쉴래? 하늘도 좀 보고 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지금 16,000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은 시장은 관망하지만 네. 하늘 안 박지훈 봐. 부장님 얘기 좀 듣고 자, 결정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학수고대하는 뭔가의 단 한마디의 어떤 뭐 원하시는 것들은 결국 기승전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험난한 숲을 뚫고 그래도 올라갈 개연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저는 또 침을 또 튀기려고 오늘 네. 이 시간에 왔으니까요. 네. 뭐 시황 설명이야 여도운 앵커님이 아침서부터 6시 30분인가요? 그렇죠. 6시인가요? 네. 6시 안 여섯 시- 보셨구나. 6시구나. 6시. 6시. 항상 술 기운에 보셔가지고. 뭐 어디서 그런 확인되지 않은 네. 내용들을 그렇습니다. 얘기하십니까? 정신입니다. 예, 6시입니다. 네, 저는 주량이 소주 한 병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한 시간에 한 병. 아니 1차에서. 1차에서 1차 한 병, 네, 2차 1차에서. 한 네, 병. 그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 뭐 저는 요즘 술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자. 시황은 의미 없죠. 다 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네. 시황이니까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시원하네요. 그럼 종목 얘기를 한번 풀어볼 텐데 네. 지금 시장 보면은 물론 이제 주도주 성격의 반도체 계속 잡고 있지만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디로 돌아요? 어디로 순환매. 돌까요? 그러니까 뭐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저는 일단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네. 자, 그래 순환매 돌고 있는 건 알겠어. 자, 이제 오늘 이 시점이 중요한 거 있습니까? 네. 4월 29일 지금 현재 10시 10분에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 저는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마음대로 한번 아무 말 상상의 나래를 대잔치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오늘 제약바이오가 좋을까? 좋다. 라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거는 네. 일단은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한 물론 어제 ABL 바이오에 대한 실망감으로 어제 분위기 안 좋았으나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약간 네. 케바케 전략이죠. 종목별 대응 전략을 하는데 바닥에서 약간 스마트 머니들이 유입되는 게 좀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간 뭐 유명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알테오젠도 제법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죠. 네.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관절, 카티스템,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네. 뭐 티슈진도 좋게 보고도 있지만 저는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은 5월에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잘 퍼포먼스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건 당연히 일본에서의 상업적 어떤 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메디포스트의 올해 원년의 해가 되는 것이고 네. 이것이 또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어닝에 대한 모멘텀 그러면 조선주입니다. 네. 저는 HD 현대중공 같은 종목들은 이번 주 물론 뭐 저번 주부터 반등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데이터 센터의 엔진. 전력 요것이 또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주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한 기대감으로 형성이 됐지만 실제로 열어보면 미국에서의 LNG 전략, 그 다음에 군함에 대한 매수, 수주 전략, 이런 것들 설계에 대해서 위탁 이런 것들은 결국 조선주 K조선주로 또 발휘될 수 있는 모습들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한 6개월 이상 쉬었던 조선주들에게는 좀 물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고요. 어닝에 대한 기대감 전 유효하다. 그러면 조선주 다음 주 전략을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부터 조금씩 다시 긍정의 날개를 한번 펴볼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저는 게임을 테트리스밖에 못 하고 가끔 술 먹고 기분 좋아서 인형 뽑기 뭐 요게 뽑기방 들어가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뭐 갤러그도 합니다. 네. 보글보글 아세요? 알죠. 뭐 알죠. 네. 한 뭐 따라라라. 동전 한 몇 번 넣어가지고 한 30판 가면 네. 다 죽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NC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예전부터 얘기를 하시긴 했어. 네, NC 어떻게 소프트는 됐지? 여전히 저는 게임주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3년 만에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게임 산업에 관련된
대표. 다른 게임주는 저 모르겠습니다. 네. NC만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지금 3주째 내내 지금 NC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본다라는 점. 그다음에 저번 주까지 한번 1차 상승 후에 조정 후에 다시 지금 2차 상승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네, 화장품에 대한 수출 데이터 전혀 지금 의심할 여전히 게 좋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신 분이라면 다시 언제 사야지? 저는 오늘부터 다시 화장품을 좋게 본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네. 다소 조금 중립 의견을 제가 바꾼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원래 좋게 봤는데 기저효과 그다음에 중국의 조감의 어떤 감산 철강입니다. 철강도 사실 조선주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해.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최근에 HD 현대 일렉, 뭐 LS 일렉, 뭐 효성중공업 최근에 수주 짱짱짱 나오고 이번에 이란과의 어떤 전쟁 이슈로 인해서 뭔가 서둘러서 빨리 세팅을 해야 한다라는 전력기기에 대한 여전히 수요에 대한 강력함을 우리가 확인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나라티브가 철강까지 반드시 필요한 머스트헤브 아이템 아니겠느니? 이런 전력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 캐펙스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철강 업종과 함께 손잡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그리고 전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섹터가 철강인데 네. 중요한 건 이란에서 들린 소식 철강에 대한 수출을 일단 스톱해 주세요. 내수가 힘드니까 무슨 수출이니? 좋아, 오케이. 중국은 어때? 여전히 공격적인 생산 스톱입니다. 그러면 반사 이익은 우리가 철강이겠죠. 그래서 어제부터 불어온 철강이 물론 저 되게 좋아하는 철강은 포스코 홀딩스이긴 하지만 네. 약간 베타가 센 코스닥 종목들 어제 막 상한가 간 것도 맞아요. 꽤나 있습니다. 기저 효과죠. 그런 것들 봤을 때 철강에 관련돼서는 너무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지 않냐. 물론 재건이라는 그 다음에 세컨더리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재건에 관련돼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주만 보자라는 부분들이고 재건까지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철강도 사실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침착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순환매 지금 여돈 엄경제 말씀해 주셨지만 전력 반도체는 여전히 강하다. 전력 반도체. 물론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코스닥시스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아마 강할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뭐 직류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뜨겁다 이런 영역들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마지막 내러티브는 저는 기판입니다. 기판에서 너무 삼성전기 지겹죠. 이제 귀에 아주 막 이제 그만 얘기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러면 제가 새로운 거 얘기해 볼게요. 자, 기판의 확대로 인해서 뭔가 또 다른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니? 예를 들자라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기판의 다면적, 그 다음에 층층 적층을 쌓아야 되는 거에 있어서 덕산 하이메탈은 그대로 온전히 그러니까 수혜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이면서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덕산 하이메탈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위가 좀 뚫려 있는 영역의 종목들이니까 이 종목의 확산 그리고 쌓아간다라는 점 봤을 때는 뭐 YMT 이런 코스닥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하면 그냥 저절로 얻어 걸리는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을 하나 픽 해가지고 공부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판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이건 누가 하지? 이건 누가 하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더 확산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자 ESS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의심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아마 2차 전지 분위기 어떤가요? 2차 전지요? 네. 오늘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조금 뭐 쉬어요. SDI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삼성 어떨까요? SDI. 올라가요. 올라갑니까? 2.5% 정도 지금. 올라갑니까? 네, 상승입니다. 최근 삼성 SDI는 또 네, 오르나요? 1, 2주의 흐름을 보면 2차 전지가 오르면 바이오가 빠졌고요. 바이오가 오르면 2차 전지가 빠지는 뭐 둘의 뭔가 시속 약간 수급이 왔다 갔다 이런 하는 흐름들이 느낌. 좀 있었는데 오늘은 둘이
화해를 한지 뭔가 협상이 됐는지 네. 손잡고 올라가요. 손잡고 올라가는 아.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EV, 그러니까 전기차가 잘 팔려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오히려 ESS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빵빵 터지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게 모르겠습니다. 블룸 에너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료 전지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이런 ESS 시장의 확대까지 연결되면 이게 안성맞춤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ESS 관련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볼 때는 한 10% 이상 오르는 거로 확인했는데 11%.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ESS 영역이지만 연료 전지로 쭉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저는 너무 올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삼성 SDI가 올라가죠. 그럼 삼성 SDI에 대한 밸류 체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상신 EDP 같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이렇게 SDI가 형이 가면 따라가는 아우들을 봐야 되겠다. 상신 이게 EDP가 어떤 밸류로 엮이나요? 그러면? 삼성 SDI가 ESS 수주를 받으면 네. ESS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형, 중형 안 줍니다. 대형을 수주를 받을 건데 대형 원통형 아닙니다. 각형입니다. 각형 수주를 받게 되면 보통 ESS 탱크라고 하나의 큰 탱크라고 보시면 이 탱크를 이렇게 덮어주는 하나의 캔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요게 상신 EDP가 충분히 SDI의 대형 각형을 레퍼런스 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연결될 수 있겠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ESS 관련 우리 셀 업체들 SDI나 LG 엔솔이 쳐다보는 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일론 머스크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최근에 ES에 관련돼서 관심이 찐입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또 연결되는 수주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분기에 100억씩 따박따박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ESS 신규 모멘텀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멀티플 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 이렇게 종목을 따발총을 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시장을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전체적인 숲을 봤을 때는 조금 꾸리꾸리하다. 왜냐하면 차익실험 낼 만한 명분이 명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많이 먹었고. 그러다 5월은 또 현금에 대한 니즈가 확보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속담 있지 않습니까? Sell in May.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번 또 불편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최근에 또 공매도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는 이제 다 갔어.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들리는 것도 좀 있으니까 좀 저분들의 또 얘기는 또 내가 무시할 수는 없어. 조금은 좀 현금은 한 10% 있던 거 한 30%까지 늘려볼까? 요건 충분히 저는 적극 동의. 그 계속 100% 주식 가져가야 이런 전략은 아니지만 되게 화려한 종목장이 5월에도 있을 것이다. 핑퐁하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음식료 업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음식료요? 소비?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어저께 그 코롱인더 같은 회사가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PPE라고 해서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을 통해서 그 PCB의 그 소재 레진 만드는 게 이제 PPE인데 이게 네. 지금 생산 차질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게 뭐 사우디 공장 네, 맞아요. 그 얘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PP가 지금 생산 차질이 생겼으니까 MPPO라고 해서 야 대체제 하나 또 찾아봐. 누가 만드는데 저기 한국에 코롱인더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MPPO 채택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PCB라든지 CCL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산이 굉장히 고사양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MPPO에 대한 니즈가 확대가 되니까 야 이거 예전에 우리 여러 화학 업체들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누가 부도가 났어. 누가 생산 차질 생겨. 그럼 뭔가 반사이익을 받는 한국의 화학 업체들도 막 생기거든요. 이런 것처럼 코롱인더도 그런 가격의 인상, 생산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옆 동네가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주문이 쇄도하는 이런 흐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반사이익, 그러니까 원재료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서 내가 뭔가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막 수혜가 돼서 이제 코롱인더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증설 고민해야 돼요. 캐펙스 투자를 과연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이슈의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음식료를 한번 뚝 봤더니 네.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요즘 치킨 한 마리 얼마 하죠? 한 2만 5천 원? 2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보니까. 2만 원이 넘죠.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켜 먹죠. 먹죠. 한 2만 마리. 원은 이제 충분히 뭐 그렇게 비싸다고는 하지만 아. 그래도 주문은 하지 않습니까? 욕은 해도 네, 맞아요. 한 2만 3천 원 되면 먹죠. 지금도 2만 3천 원 넘을 거예요. 지금도 막 어. BBQ 막 이런 거는 2만 2만 8천 원씩 5천 하고 원. 막 이러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가격 저항이 크진 않네요. 어. 근데 그런데 두 번 네. 먹을 거 한 번 먹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 제가 아직은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음식료 업체들 중에 밸류에이션이 싼 게 좀 많더라. 특히 요즘 닭을 좀 공부하고 있어요. 네. 닭, 할인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격을 좀 올리게 되면 충분히 생산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여돈 앵커님 말씀한 하림 같은 경우라든지 네. 뭐 체리브로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종목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좀 싸거든. 밸류가 싼데 네. 가격 모멘텀에 붙어버리면 이게 판가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시키게 되는 뭔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어닝 시즌에 도래하면서 이쪽도 뭔가 좀 빈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들지 않는 약간 이런 틈새 시장도 한번 공략해 볼까라는 것도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이거 PBR 낮은 종목들이 꽤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종목들도 뭐 좋으니까 많이들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남들이 좀 안 보는. 남들이 안 보는 영역을 한번 이렇게 파헤쳐 보자라는 생각을 좀 가져 있고요. 네. 이게 사실은 순환매이기도 하고 실적이기도 하고 모멘텀 이 고루 삼박자가 맞춰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오늘 밤 뭐 FOMC가 열리긴 하지만 아직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가가 뭐 $100 넘어가고는 있지만 이제 그 이후 as is는 이렇지만 to be의 모습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카드를 쓸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최대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 주석과 뭐 방미 만나서 뭐 빨리 둘이, 만나서 미중 뭔가 정상에서. 관세 카드를 만지작만지작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 네. 어떤 형태로든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자 하는 부분들. 그러다 중간 선거는 뭐 여전히 아직은 판정패이긴 하지만 네. 뭔가 요거를 좀 약간 또 비등비등하게 5대5로 다시 원복시키려는 방법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허덕이고 있는 것들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A 가서 설렁탕 한 그릇 5만 원이라니까. 아 그래요. 진짜 비싸요. 네. 그리고 거기 가서 왜 자꾸 설렁탕 먹는 거예요? 제일 싸니까. 북촌 순두부 이런 거 왜 먹는 거예요? 가서? 미국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싸요. 그리고 우리가 증권사 미국 그 신입사원들 연봉이 2억 5천 3억이에요. 미국이? 네, 아, 미국. 진짜 뉴욕. 한국 얘기 아니야. 나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신입사원 왜 이렇게 많이 줘? 아니 주거 렌트비가 얼마고 그렇죠. 이 먹거리 비용이고 네. 이거 생각해 보면 뭐 남는 게 없는 아마 맞아요. 그들의 모을 셀러리맨들의 수가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중요한 건 모기지 관련된 금리의 이런 높은 레벨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은 되게 불편해하더라. 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간절히 원하는 것은 좀 금리 인하 좀 빨리 좀 해줘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노력을 굉장히 다분히 할 건데 그러면 다시 기승전 성장주에 대한 뭔가 숨통이 터해질 수도 있다. 물론 페드워치상 금리 인하는 올해는 없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피고 기대감을 갖게 되면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오픈 AI 때문에 노이즈는 많지만 여전히 AI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 머스트헤브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AI arms race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세팅을 해야 되는 누구나 빨리 경쟁입니다. 이거 빨리 세팅해야 돼. 그다음에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다음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로봇.
로봇. 요즘에 로봇도 약간 물 들어오던데. 아, 그랬어요? 예, 살짝 움직임이 어. 저는 그러니까 수남매 도는데 네. 로봇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 물이 안 들어가는데 이번 주부터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티스 비롯해서 뭐 로봇 네. 기지에 팡 오르더니 네. 어제는 이제 현대차 형님이 좀 움직이죠. 움직여주고 네. 이거 좀 있지 않을까. 오늘도 진짜 자동차 언제 갑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예.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뭐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로봇주라든지 어떻게 좀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흐름을 약간 리뷰를 해보면 네. 먼저 LG전자가 수상했습니다. LG전자 급등.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LG전자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가 참 잘하는 게 뭐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LG. CM송은 네. 정말 옛날 CM송이죠. 그럼 아, 이게 요새는 뭐예요? 그냥 뭐 지적질만 안 하지. 요즘에는 CM송 안 잘안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어쨌든 LG전자가 올해의 어떤 미션은 두 가지예요. 네. 먼저 로봇 사업에 대한 빠른 진도를 빼자. 근데 찐입니다. 진짜 찐이고 뭐 중요한 건 두 번째가 이 뭐랄까요? 이 냉각 공조 시스템에 관련된 글로벌리 지금 마케팅을 되게 잘하고 있고 충분히 데이터 센터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반드시 냉각 공조 시스템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하고 있는 게 또 LG 사업, LG전자의 공조 사업 쪽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인데 LG전자가 최근에 이번 주는 급등했거든요. 그것들이 바로 로봇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세돌 바둑기사 하면 떠오르는 게 알파고잖아요. 네. 알파고에 관련돼서 또 구글 딥마인드가 또 한국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은 두 가지 네.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신약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5년 내에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뭐랄까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고 그 인터뷰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에서 AI 관련된 신약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뭔가 이 제약바이오 시장에 신약인데 AI가 붙어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일단은 그럴 듯한 것 같아.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뭔가 생명 연장의 희망의 끈을 똑 잡게 되는 하나의 모습을 봤고 두 번째는 현대차의 어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네. 부분들도 언급을 할 정도고 네. 생산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긍정적으로 우리는 우리 콜라보레이션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네. 어제 얘기했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로봇 코스닥 종목도 다시 급등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래서 이런 흐름들 생각해 보면 빠르면 올해 상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네. 근데 정의선 회장님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려면 일단 지금 손정희 저기 일본에 계신 분 소뱅의 지분 이걸 어떻게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될까? 요게 이제 마지막 숙제입니다. 네. 교통 정리를 정리. 요것만 잘 교통 정리가 되시면 상장하는데 박차를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올해 상장을 하든 내년에 상장하든 뭐 상장은 기본적인 그냥 덤인 거고 생산 라인 체계가 올해부터 내년부터 또 내후년 이런 흐름들 스케줄링을 보면 와 이거 정말 생산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물론 가정용 로봇은 아직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상업용 로봇 물류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과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노조 좀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파업 그래서 이슈가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성 노조 어디입니까? 현대차. 현대차입니다. 이제 현대차의 이 실제 생산 기지에 드디어 로봇이 투입되면 이 노조의 목소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 저도 되게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 어쨌든 현대차 입장과 또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뭐 박수를 치는 부분들이고 응원하는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주가의 어떤 흐름들 긍정적인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이고 오늘 사실은 방산주 어떻습니까? 오늘 방산주 장 초반부터 좋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현재 구간에서도 방산, 조선. 현대로템 9%, LIG 디펜스 5.79% 네. 강세 보이고 있어요. 네. 이제 시장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차원적인 생각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 물론 지금 봉쇄됐지만 뭔가 열려. 배가 오늘은 몇 척 왔다 갔다 하니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맞아요. 보면서 네. 막 방산주 막 변동성이 막 연결되는 정말 1차적인 그런 전략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다시 시장은 냉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방산주에 대한 실적 점검을 해보니 여전히 좋아. 여전히 좋고 네. 올해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닝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또 점검해보니 방산 섹터 애널리스트 여전히 턴앤 매너가 강합니다. 스트롱바의 의견 여전히 굳건하고요. 그런 흐름들은 역시 실적을 믿고 투자하시는 스마트 머니들, 소위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오늘 받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개인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1차원적으로 뉴스플로어의 매매 동향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다시 눈을 비비고 역시 이런 뉴스에 너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믿을 건 실적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전략을 다시 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네. 우리 지금 박지훈 부장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자료를 진짜 많이 준비하셨는데 네. 이거 그래도 잠깐만 자료들 아직 안 봤네요. 자료 그러니까 아직 안 지금 봤고요. 37분이에요. 빨리 엑기스만 우리 왜 안 끊어요? 아니 끊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옥 같은 얘기들이 술술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 보따리를 끊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들 난리 나요. 아니 좀 진행을 좀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끊고 가버려. 자, 한번 여기 들어가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볼까요? 뭐 몇 가지만 꼽아서 볼게요. 오늘 종목도 되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요즘에는 뭐 중간 광고도 없어요. 그냥 요즘 합니까? 중간 광고 지금 필요하시면 광고야 뭐 잠깐 할게요. 자, 여러분 세미나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위에 보이시죠? 알아서들 다 지금 신청하고 계시는데 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원주에서 5월에 7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 유망 종목과 ETF 요 이제 잘 어울리는 두 분이시죠? 박현지 과장, 박지훈 부장 두 분이 강원도 원주 WM 센터에서 세미나 예정돼 있고요.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이미 신청하고 계신데 네. 혹시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경기권 또 서울권에 계신 분들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나는 평일에 절대 시간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압구정으로 토요일 날 모입시다 여러분. 5월 30일이고요. 오전 11시, 오후 1시 두 타임 저희가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정우창 부장님 해외 주식으로 10년 10배 만들기 주제인데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도 저희가 빵빵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이니까요. 나눠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전 반, 오후 반 여러분 링크 통해 가지고 확인 한번 하시고 자리 미리 선점하시죠. 자, 이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살짝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저희가 사실 파미셀 얘기 잠깐 했었는데 파미셀 얘기했는데 파미셀도 살짝 터치하셨고 여기도 있고 지금 파미셀 여러분들 보니까 전력기기도 있고요. 시어스도 있고 ST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종목군들도 너무 많아. 섹터들도 가져오셨는데 빠르게 네. 포인트만 딱딱딱 짚으면서 넘어가시죠. 예, 일단 다음 주는 5월이 되기 때문에 저 NH투자증권의 5월 월간 공유가 나왔기 때문에 5월 저희 NH하우스뷰의 관심 종목을 먼저 장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일단 세 가지 어떤 키워드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AI 암스 레이스, 그다음에 정책과 내수 모멘텀, 그다음에 개별 종목 모멘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종목들을 5월 관심 종목을 이렇게 선정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삼전 한익은 여전히 꼈고요. LG 엔솔이 껴 있고요. 그다음에 두에 원전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 그다음에 팀코리아에 대한 우리 미국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하는 희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원전이 가면 지금 사실은 요 종목 한번 보여드리면 네. GS건설 같은 종목이 최근에 건설. 단일봉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봐봐요. 주봉, 월봉? 월봉을 딱 보잖아. 와 바닥이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바닥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론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GS건설이 제일 저렴해요. 네. 건설주 약간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현대건설이긴 한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원전에 관련돼서 다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건설주는 다시 올라간다. 네. 건설주는 지금 8자리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로봇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현대차 라인업 다시 한번 레벨 업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소중.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력 관련해서는 하나씩은 꼭 한두 개는 들고 계셔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고요. 네. 방산, 하나시스템, 대주전자재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얘기하니까 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거 증권주 성격이기도 하지만 우주겠죠. 네. 스페이스X 관련주.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가 물론 뭐 변동성은 있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스페이스X에 대한 흐름들은 제가 볼 때는 강력한 모멘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주사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 데이터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불닭볶음면 데이터가 수출 데이터 여전히 단단하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 밀양 공장 증설 요 효과, 그다음에 중국 공장 요 효과들 보면 캐펙스를 늘린 거라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설 효과가 바로 영업이익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18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포워드로 따오면 15배입니다. 원래 전성기 때 24배까지 올라갔던 게 삼양식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더라. 자, 여러분들 지갑 많이 뚱뚱해졌습니까? 신세계로 가시죠. 네, 신세계로 가셔야죠. 쇼핑하러 가시죠. 네, 가셔야죠. 아, 저 네. 얼마 전에 신세계 네. 강남점에 그 네. 지하가 작년에 엄청 많이 리모델링해서 막 네. 음식점들 막 생겼잖아요. 그렇죠. 저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 진짜 많고요.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평일이었거든요. 강남점이 평일이었는데. 거기 고속터미널 아, 있는 맞아, 데인가요? 맞아요. 거기 먹거리 많은데.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돈 잘 벌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일 그 우리 2시부터 네. 4시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아, 맞아요, 내일 맞아요. 세미나를 네. 우리 스페셜 릴레이 세미나 마지막 여정인데 네. 내일 하는 장소가요. 수원 컨벤션 센터예요. 걸어서 10m만 가시면 옆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쪽이구나. 내일 한번 거기가. 갤러리아 백화점 네. 좀 일찍 가가지고 구경 좀 하시고. 아니 동양 시장 하나 동양. 갤러리아 네. 주가 요새 또 그래요. 이것도 좋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리가켄바이오를 선정했고요. 네, 노타 요건 이제 AI 엣지 디바이스 되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장착에 관련돼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우리 NH 하우스뷰 5월에 월간 공유 종목들 카피. 말씀드렸고요. 네. 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25년 4월 이 흐름들 쭉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흐름들 지금 이 국면이니까 다시 또 데자뷰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좀 스킵을 하고 네. 종목 위주로 가야 되는데 방금 파미셀 얘기했으니까 전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닝 모멘텀이 있는 건 누굴까? 이제 시총 1조를 좀 넘긴 회사인데 네. 딴 거 모르겠어요. 그냥 올해 550억을 영업이익을 돌파할 것인가? 그럼 PER이 2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판단하는 방법은 국내 PCB 애들이 피어가 한 27배고 대만의 CCL 회사가 43배고 글로벌 전체 평균 소재가 34배니까 밸류가 싸다라는 점이에요. 낫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싸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으니까 어닝 모멘텀이 CCL 쪽에서 그래서 어떤 두산 파미셀 같이 보자. 그러니까 두산이 이제 실적이 이제 조만간 발표될 건데 두산 실적이 잘 나오면 파미셀도 사야 된다. 어제 오태우 주임도 어제 공부 같이 요거를 이제 했어요. 핵심 포인트로 맞아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만두도 봐야 되고 현대 오토에버도 봐야 되는데 글쎄요 어닝 모멘텀은 섹시하진 않아요. 만도가 막 엄청난 급등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회사는 아닌데 네. 대장은 현대 오토에버예요. 대장은 현대 오토바가 올라오면 만도도 같이 너 형 갈 거니까 너도 빨리 와. 이런 흐름들입니다. 키워드는 휴머노이드예요. 네. 이 관련돼서도 한번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대 오토에버 같이. 요거는 제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어서 요거는 네, 컨빅션 스택스. 바이콜은 아닌데 네. 제가 요런 거를 좋아해요. 왜냐면 왜 이건 이제 추천하는 건 아닌데 제가 공부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냐면 원래 얘네의 주 매출이 장비예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양 장비를 얘네가 매출이 거의 주축인데 소재가 지금 매출이 확 올라오기는 이런 회사예요. 그래서 기존의 캐시카우는 장비인데 소재 매출이 늘어나네. 요런 회사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 고마진 반도체 소재
램프, CMP 패드. 요게 지금 이제 뭐랄까요? 계속 쌓아가는 HBM4도 그렇고 DDR5도 적층이죠. 네, 적층이니까 이게 CMP 패드가 더 많이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탑다운식으로 봤을 때 업황이 나쁘지 않거든. 그래서 요런 시닝 얇게 가져가면서 요런 것들 필수기 때문에 어쨌든 수혜가 되는 회사다 FN S테크여서 요거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한번 노트 같이 한번 보자라는 차원이고 전력기기 PER이 싸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갖다 대도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일렉이라든지 아니면 LS 일렉이라든지 네. 효중 밸류가 싸지 않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되는 이유는 성장률, EPS 증감률이 피어 그룹 대비해서 가장 탁월해. 그래서 비싸다고 얘기를 할 수가 또 없어. 그래서 전력기기는 당분간 내년까지도 업황의 뜨거움은 이어질 것 같다. 부장님 저는 이제 전력기기에 관심이 많긴 한데 네. 3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걸 하나를 딱 집어서 가야 될지 아니면 ETF로 같이 담아야 될지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사가 너무 뭐가 많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 몇 달 전에 탁 집어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LS 일렉트릭이었잖아요. LS 근데 제일 엄청 좋았고. 갔어요 진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여의도에서는 효성중공업이 다시 또 탑픽이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한데 호중이 네.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이번 주 어떻게? HD 현대 일렉으로 조금 무게추가 넘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전력기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단 하나 내수에서 봅니까? 전혀 아니죠. 수출이죠?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저는 유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유럽. 네, 유럽에 관련돼서도 지금 가장 먼저 선빵을 날린 회사가 HD 현대일렉이에요. 그래서 유럽 향 수주 소식이 올해부터 HD 현대일렉이 가장 선빵을 날릴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모멘텀 측면에서도 또 수주 모멘텀 입장에서도 미국 빼고 그래서 HD 현대일렉이 조금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ETF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냥 알 주식으로 가야죠. 알주식. 네, 알 주식으로 가야죠. 아. 네. 그러니까 물론 내 퇴직연금 뭐 이런 거 담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알주식은 본 계좌에 가지고 퇴직연금에 관련한 전력기기 ETF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나는 전력기기 알주식 하나로 뽑으면, 딱.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네. 우리 그 아침 투자할 때마다 이제 그 시어스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냥 맞아요. 어떻게 네. 되긴요? 잘 가고 있지 않아요? 뭐 아니요 아직은 뭐 이렇게 무거운데 시어스 이번 주에 저 IR 한번 갔다 왔어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네. 괜찮더라. 뭐 조정 받으면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전히 글로벌 이 수출 관련돼서 글로벌 사업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되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내내 연평균 65% 이상 YOY 성장하는 그런 회사다라고만 네. 보셔도 시어스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네. 업데이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ST팜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봤더니 일단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ST팜이 또 IR을 또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회사의 강한 자신감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잘하면 영업이익이 놀라운 숫자가 우리 하반기부터 찍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고마진 제품군 물량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그 워딩을 좀 썼는데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NA 치료제의 상업화. 요게 가장 큰 막강한 힘입니다. 네. RNA 치료제의 상업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어서 요게 파이프라인 확대가 즉 ST팜에 생산하는 이 원료가 굉장히 적용 확대 부분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기 추가 증설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들 보면 제가 볼 때는 ST팜은 지금 시총이 한 3조 한 중반대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틀리면 뭐 한 대 얻어맞으면 되겠지만 어디까지 보는데? 전 되게 세게 봅니다. 3조 지금 현재가 물론 3조 중반.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 저는 ST팜의 시총을 한번 질러볼까요?
한번 질러주세요. 네. 10조 갑시다. 10조. 네. 중장기가 3배 넘게 간다고요? 2년, 3년. 아 저는 그냥 뭐 실적만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이어진다라면 ST팜은 조정받기를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정받으면 오케이 하고 지금 중량적인 저게 추가 증설까지 검토한다는 거는 수주에 있어서는 지금 고민할 시점은 아니라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부분들. 우리 제약바이오들이 추가 증설을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네. 아, 저 앞으로 이렇게 판때기 크게 벌릴 테니까 자 이제 영업 마케팅 나가야지. 그게 절대 아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이미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얘기가 네. 됐기 때문에 거의 딜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증설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미 올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코스텍시스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는 찐이다. 요거 한번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슈프림하는 조정을 기다려라. 조정 받으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1도 관심이 없던 회사였는데 네. 최근에 공시를 보면 자사주도 사고 소각도 하고 주주 좀 친화적인 친화적으로. 정책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이고요. 현금성 자산이 2천억 넘게 있는 회사입니다. 시총이 4천억 좀 안 돼요. 밸류에이션 싸죠. 아직 PER 10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문, 그다음에 안면, 우리 보안의 큰 카테고리 영역에서 이 슈프리마의 영역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원년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영업 보시면 2026년부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당기 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에 환원하는 내용의 주주 환원 제고 계획을 오.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네. 무슨 말입니까? 주가에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팁을 또 말씀드리면 네. 대주주 지분이 30%가 좀 넘을 거예요. 슈프리마가 근데 외국인들 지분이 지금 26%까지 올랐습니다. 오. 작년에 보면 지분이 한 자릿수 대였거든요. 네. 외국인 지분. 지금 장내에서 사서 지금 26%까지 올라온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질문. 어라? 외국인들은 더 살까? 만약에 더 산다면 이거 뭐야? 대주주 지분을 추격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연기를 좀 외우시나 봐요. 연기학원은 아닙니다 요즘에. 아. 거울 보면서 여도 앵커처럼 난 어떻게 방송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부장님 근데 얘네가 카메라 AI 카메라 이런 게 본업이지 않아요? 슈프리마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건 LG 이노텍 얘기하시는 헷갈리시는 아 거예요. 그런가? 네, 슈프리마는 여기 아시면 프림만 알겠지만 들어서요. 프리마. 통합 보안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보안 시스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우리 갤럭시 폰에도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데 네. 지문 인식, 아 지문 인식. 요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노텍 되게 놀랍죠 요즘에? 네. 아, 이노텍이 보니까 LG 이렇게 이노텍.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PER 16배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저렴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르다니. 딴 거 보시지 말고 이거 보세요. 1분기 매출이 이 정도인데 영업이익 보세요. 와. 야. 컨센이 딱 2천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1,000억을 더 냈어 영업이익을.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아이폰 물론 이거 장사 잘했지만 아이폰이 이제 폼팩터가 다 바뀌잖아요. 여기 이 방송을 현재 들고 계시는 이 20, 30대 시청자분들 하나 네? 질문합니다. 네. 뭐예요? 대답하고 싶어서. 아이폰 폴더블 나오면 사시겠습니까? 사죠. 아 그래요? 저는 만약에 제가 30대라면 삽니다. 네. 그쵸? 지금 저는 40대라서 갤럭시 쓰는데 네, 편하거든요. 이게 그 사실 페이가. 이 갤럭시 폴더블 폰 나오는 거랑 이제 느낌이 좀 다른 거 같아요. 달라요. 그래요? 애플이 하면 그리고 애플이 올해가 아이폰 20주년이에요. 맞아요. 뭔가 진짜 쌈박한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성황리에 잘 또 되면 또 네. 이노텍은 또 이렇게 표정 관리할 수 웃으면서? 이렇게 되는 어. 그래서 아이폰의 밸류체인들 또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아무거나 한번 적어봤는데 네. 공부를 계속 좀 하고 있고 오늘 얘기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네요. 요거 달바 글로벌, EDP. 요거는 좀 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 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다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DB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랄까요?
인텔이 쏘아왔고 전력 반도체가 쏘아 올린 것들이 DB 하이텍으로 지금 주가가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 DB 하이텍이 만약에 주가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그러면 지주사 있어요. DB. 지주사로 DB. 왜냐하면 DB가 또 지분을 갖고, 그러니까 DB 하이텍의 지분을 또 갖고 있는 회사가 또 DB니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아이디어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고, 뭐 제가 뭐 HVM 뭐 이런 거 QRT는 우주항공 테마로 한번 엮여 볼 수도 있는 거고, 폴은 조금 제가 너무 긍정으로 봤다가 단기 급등해서 포스코홀딩스. 다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무기가 있어. 그게 리튬이에요. 리튬. 네, 가격. 네, 리튬에 관련돼서는 포스코홀딩스를 빼고 논할 수 없는 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한 부분들, 리튬에 대한 이런 사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얘네들은 한바구음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삼중 현중 이거 포기하지 말자라는 부분들을 오늘 마지막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삼중 현중 특히나 이제 현대중공업은 또 올랐는데 삼중은 좀 덜 올라서 아까 삼성중공업 좀 살려주세요. 또 더해서 이제 한화오션 좀 살려주세요. 네. 한화오션. 네. 네. 한화오션은 조금 이제 조선주 중에서도 아쉽긴 하죠. 예. 덜 올라서 우리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이 네. 사실 저는 속도감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투심이 아직 좀 덜 살아났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그렇죠. 아직은 건전한 투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테오젠도 그랬고 맞아요. 로열티 이슈 때문에 알테오젠한테 실망 받았고 삼천당 또 삼천당 때문에 있고, 그랬고 임상 또 믿었던 ABL 바이오도 바이오. 최근에 제 주변에 타사에 계신 분인데 모 지점장인데 제 후배예요. 한 살 후배인데 아, 형 오늘 괴로워요. 왜? 아, 진짜 몇 년간 들고 있던 ABL 바이오를 정리했다고요? 팔았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믿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올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냥 딴 바이오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되면 잭팟이거든. 아, 그렇죠. 되면 잭팟이거든. 그래서 이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되면은 뭐 이건 뭐 급등하는 모습들의 그러니까 단기에 그치는 상승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마약 같은 종목이 섹터가 제약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봐요. ABL 바이오 팔고 다른 제약 바이오 산대잖아요. 똑같이. 제약 바이오에 늪에 한번 빠지면 그래.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갈아타도 나쁜 남자 느낌. 옆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참 오랜만에 우리 박지훈 부장님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는 좀 더 자주 나와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장이 양전했어요. 예, 코스피가 상황이랑 맞다니까요. 강보합권으로 네.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상승 전환 그리고 삼성전자도 아직은 하락권에 있지만 봉 차트 자체는 이제 네. 양봉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들어서면서 다시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내일은 정말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내용들과 또 그에 따른 시장 영향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